어디까지 항명으로 볼 것이냐, 어디까지 친윤 검사 정치 검찰로 볼 것이냐. 제가 보기에 가장 심한 정치 검찰은 노만석이에요. 노만석부터 잘라야 됩니다.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에 있는 거잖아요. 네. 법무부 차관이 나서서 검찰총장에게 통화하고 요청하고 이게 맞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윤석열 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현명하게 해야 된다. 마음의 치료 이것도 있지만 몸 치료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는 타입이고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그리고 문자 전화가 다 새벽이에요. 다 밤 늦게 아니면 새벽이에요. 맞아. 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약간의 이런 정신적인 뭐 불안정 이런 게 뭐 있었던 것 같고, 그냥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가 한 190만 원 정도예요. 네. 101만 원, 102만 원, 뭐 110만 원까지는 내가 100만 원대라고 하겠어. 근데 뭐 170만 원, 190만 원 이런데 이거를 100만 원이라고 퉁치면 안 된다. 이건 200만 원짜리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1월 12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환율이 계속 올라가네요. 1,400 지금 67원 정도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어떻게 자식이 왜 뭐 그래 앓는 있어요? 소리를 내세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네. 민주당 대표 시절에 네. 환율 1,400원 올라가니까 네.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대통령 뭐 하냐고 막 그렇게 비판한 적 있거든요. 그 빙의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습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 네. 다 해놓고. 근데 이제 뭐 환율이라는 게 워낙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영향을 주는 그런 지표다 보니까. 근데 여튼 이 정도 환율은 상당히 우리 경제에 좀 부담을 많이 줄 정도의 수치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이 이제 또 수능인데 우리 학생들 긴장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장르만 여의도 보면서 조금 뇌를 식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진짜 정말 식어? 뇌가? 진짜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클리셰 중에 클리셰. 이거 오늘 같은 날 오히려 너무 열심히 막 공부하다가 오히려 문제 생긴다. 그래서 장르만 여의도 같은 거 보면서 좀 편안한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장성철 얼굴 보는데 편안할 수가 있냐? 뭐 이런 댓글 100% 나올 겁니다.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뭐 이미 얼굴이 다 나왔습니다만 소개해드리면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준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최윤경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마음 편안한 뉴스들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어제 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구속된 건진법사에게 청탁을 했다가 구속이 된 브로커 김모 씨가 나왔어요. 김 씨가 이제 건진법사한테 왜 청탁을 하게 됐는지, 실제로 먹혔는지를 이제 증언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과정에서 건진과 윤석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듣고 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건진은 윤석열 부부의 정신적 지주였다. 그게 맞대요? 라고 이제 본인은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가 봤을 때는 그랬다. 그 전성배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하기도 하고 대통령 당선에 공헌을 했다고도 생각을 한다. 뭐 어떤 면에서요? 실제로 네. 그 건진법사의 정무적 그 판단 능력은 윤석열 부부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아마 그 국정원 댓글이었나요? 수사를 하다가 좌천됐을 때, 뭐 대구고검 갔다 대전고검 갔을 때 사표 내려고 했는데 아니라 내지 말아라. 거기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때 사표를 냈어야 되는데. 추윤 갈등 때도 네. 사표 내지 말라고 말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 국회의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입하고 싶다고 했을 때, 윤석열 의원을 만들려고? 네, 안철수 의원이? 네. 그래요? 그랬을 때 아니야, 가지 마. 더 귀인이 올 거야. 라고 했대요. 다음에 온 사람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었어요. 네. 여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잖아요. 네. 거기도 민주당에 영입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아니야. 그 사람도 아니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아니, 당신은 대통령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대단해. 그렇게 돼서 또 대통령이 되니까 건진법사를 신뢰할 수밖에 없겠네. 맹신할 수밖에 없겠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두 사람 사이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러다가
끈 떨어진 건 왜 떨어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건진이 너 대통령 되면 나한테 절하기로 했잖아. 그랬는데 아이씨 어디서 절하라고 하는 거야? 법당에 가서나 절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관계가 아마 그건 이제 관계가 거기서 끊기는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었겠죠. 그러니까 건진이 윤석열한테 절을 해라 내 앞에서 나한테 절해라라고 했는데 절을 안 하니까 절하라고 하는 사람도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이 사람 상또라이다. 제가 보기에는 제정신은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아니 뭐가 됐든 뭐 조언을 잘 해줄 수도 있고 그게 뭐 무속의 힘이든 기도 1억 원씩 받는 분이니까 기도 한 번 할 때 영험할 수도 있는데 너 당선됐으니까 일국의 대통령한테 너 나한테 절해라?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런 이거를 아마 마케팅을 했을 거예요. 윤석열이니까 떠벌리고 다녔겠지. 네. 나 성렬이가 나한테 절도 했어. 나 절도 받는 사람이야 대통령한테. 네. 뭐 이런 걸로 그랬겠죠. 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상또라이고 전성배가 건진법사가 여기 지금 중요한 게 나오는데 윤석열한테 황교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잖아요. 황교안. 예, 그러니까 황교안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윤석열이 대답을 했고,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그러니까 네가 대통령 해라 이런 논리구조라는 거예요. 무슨 논리구조인데 그게? 지금 중요한 지금 오늘 이 장르만 여의도를 제가 규탄해야 되는 이유가 또 규탄해요? 어마어마한 정치 탄압을 황교안 대표가 지금 받고 있다. 무슨 소리예요? 체포 지금 압수수색 지금. 체포됐죠? 예. 네. 지금 받고 있다. 왜 안 다루냐 지금 한때 윤석열과 견조 비교가 됐던 사람인데. 여튼 건진 영양가 오늘 좀 없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하긴 뉴스 자체가 뭐 영양가가 내용 있진 자체가 않았지. 뭐. 별로 영향가 있는 내용은 이해합니다. 아니에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는데 황교안. 네. 별로 영향가 없어요? 황교안 선생님이요. 네. 황교안 선생님이 이 부정선거 얘기하는 순간부터 이미 나락으로 간 거예요. 제가 이 김씨 있지 않습니까? 예. 브로커 김씨. 예. 다각도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역시. 네. 그래서 오늘까지 만약 김 씨의 정체가 밝혀지면 내일 다른 방송 가서 하고 안 밝혀지면 다음 주에 제가 장르만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 뭐 하는 A부터 사람인지. Z까지 한번 털어드리겠습니다. 그냥 해요 오늘. 아니 지금 정부 취업 중이라니까. 아쉽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네. 사실은 이분을 잘하는 분을 토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좀 얘기를 쭉 듣기로 해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딱 풀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하나 제가 좀 의문을 제기하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하나만 얘기해요. 대구고검에 갔을 때 이른바 자천됐을 때 그때 이제 여기에 김 씨의 주장은 브로커 김 씨의 주장은 건진법사 전성배가 사표 내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김건희가 말렸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윤석열도 예전에 이제 와이프가 네. 나에게 뭐 이렇게 말리고 그래서 검사를 계속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말렸는지는 전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말린 이유가 그럼 건진이 혹시 김건희한테 얘기하고 김건희가 말린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김건희는 서울에 있었고 윤석열은 대구에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갑자기 말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윤석열이 만약에 사표를 내려고 했으면 반드시 그 윤허를 받았어야 됐을 거야 아마 김건희 씨한테. 그러면 김건희 씨가 결정권을 쥐고 있고 그러면 건진이 왜냐면 또 바로 이어진 뉴스가 김건희 씨와 건진과의 네. 또 맞습니다. 의존적 관계가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 씨가 얘기하기를 네. 건진이 김건희 씨의 정신병도 달래줬다. 해외 갈 때에도 누구를 조심해야 되느냐라는 건진에게 물어보면 조언해줬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걸 보니까 이 대통령 부부가 버리지 않는 한 건진에게는 영향력이 있겠구나라고 판단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마음의 병이 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있어요? 정신병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뭡니까? 모르겠는데요. 에이. 잠을 못 불면증. 꼭 결정적일 때 이렇게 뒤로 도망가시더라. 기억 상실도 있다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고 네. 어지럼증도 있고. 어지럼증 있죠. 그다음에 잠을 잘 못 잔다. 뭐 그런 게 정신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브로커 김 씨 있잖아요. 네. 힌트를 좀 드리면 박근혜 정권 때 좀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정치권의 인사인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 인사. 예, 정치권에 좀 관여된 아주 안 알려진 사람은 아닌. 예, 그래도 조금 수면 위로 좀 어느 정도 좀 드러난. 그냥 한번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인사인 것 같아요. 그래요. 자, 하여튼 잘 취재해가지고 싹 풀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여튼 김건희 씨도 상당히 건진법사한테 좀 의존했던 의지를 많이 했던 그런 증언 그리고 윤석열의 여러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건진법사의
말을 많이 들었고 그대로 좀 실행했던 뭐 그런 이제 증언들이 나왔다는 거고요. 몇 번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건진이 네. 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거는 이 정신적인 치료, 마음의 치료 이것도 있지만 몸 치료도 해준 거예요. 이분이 기치료사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안마를 하면은 급소를 잘 짚어가지고 피곤이 풀리고 네. 예를 들면 뭐 어깨 결리고 막 이런데 딱 이 사람이 한 10분 마사지 해주면 다 풀리고 그래가지고 정치권 인사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은 좀 감옥에 계시는 그분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래가지고 연결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몸과 마음을 다 치료해 준 분이다. 이런 마사지도 좀 해주고 아 기치료사라니까요. 기치료도 네, 해주고. 누우세요. 그러면서 급소 눌러주고 막 기 불어주고 막 이렇게 장풍 이런 분이에요. 그래요? 아니, 약간 그- 양념 쳐서 얘기했지만 김건희는 불면증이 오래된 거는 이미 다 알려졌죠. 예. 왜냐면 윤석열이 예전에 자기 후보 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전화 야 미쳤냐? 야, 안 자고 뭐 하냐? 문자 이렇게 지지자들한테 보내고 있었던 거 밤새. 밤새 보내고 있었던 것도 그렇고 개 끌고 산책 나가가지고 경호원들이 개고생했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개고생했죠. 그러니까 잠을 안 자는 타입이고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그리고 문자 전화가 다 새벽이에요. 다 밤 늦게 아니면 새벽이에요. 맞아. 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약간의 이런 정신적인 뭐 불안정 이런 게 뭐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여담인데 기치료 저는 그런 거 되게 안 믿거든요. 근데 제가 태극권을 하신 분한테 한번 마사지를 받았는데 손이 뜨겁더라고요. 마사지를 해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누구 손이 뜨거워요? 아니 그분이 내 등을 마사지를 해주는데 손이 그냥 전기장판을 킨 것처럼 뜨겁게 하더라고요. 자기 그게.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그분 손이? 안 보이잖아요. 어. 옆에 잠깐 이렇게 모래 같은 데다가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철사장에다가 이렇게 한 거야. 핫팩으로. 건진이 그래서 했을 수도 있겠다. 제가 안 믿긴 하는데 어쨌든. 이 지금 김 씨가 어제 본인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고인 건진이랑 어떻게 알게 됐느냐? 2019년 말경에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댁에서 만난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 브로커 김 씨라는 사람이 네. 건진을 어떻게 만났느냐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요 재판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된 건진법사 재판에서 나왔던 증언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넘어갑시다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그냥 전달해드릴 것이 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있잖아요. 금거북이 어머니. 근데 여기 이제 김건희 씨랑 그 청탁을 누군가를 통해서 전한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했다라는 이제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다리 건너지 않고 그냥 시점이 직접. 정확하게 나와서 그 김건희 씨가 그 청탁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네.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로저 비비의 남은 뉴스 하나 털면요. 뭐죠? 그 성일종 의원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로저 성일종. 비비에는 김건희 씨가 받은 여러 명품들 가운데 지금 최근에 밝혀진 예. 그리고 실은 최저가입니다, 이게. 김기현 그 당시 당대표의 부인이 100만 원대 한 뭐 초중반 정도. 170 정도라고 누가 그랬으니까. 아무튼 뭐 그런데 이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선물했다는 로저비비의 얘기를 두고요. 성일종 의원이 뭐 100만 원 정도 되는 가방이 무슨 뇌물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죠.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네. 99만 9천 원짜리라고 해서 그게 뭐 10만 원대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네. 이 백은 그냥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가 한 190만 원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200만 원에 가깝다. 사실상 200만 원짜리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일단은. 100만 원대라고 하지만. 예. 101만 원, 102만 원, 뭐 110만 원까지는 내가 100만 원대라고 하겠어. 근데 뭐 170만 원, 190만 원 이런데 이거를 100만 원이라고 퉁치면 안 된다. 이건 200만 원짜리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선물을 달라고 나한테 이런 거를 이렇게 관대하신 분들이면은 성일종 의원이든 뭐 누가 됐든 나한테 좀 줘라. 저는 청탁금 저랑 장성철 소장은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아무리 줘도 프리랜서니까 상관없다. 아무리 열려 있어요. 저는 항상 네. 열려 있기 그 때문에 어떤 청탁을 받아줄 수 있어요, 그때? 뭐가 됐대. 기도를 해줄 수도 있지. 뭐 건진만 기도해? 나도 기도 잘해. 그래서 어쨌든 1억 원까지 바라는 건 아닌데 이런 선물이 그러면 이게 뇌물이 아니라면은 저한테도 좀 주시면 좋겠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 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차원인데 성일종 의원의 재산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66억 정도 신고하셨더라고요. 작년에 보면 그럼 한 100억대 정도 있다고 100억대 봐야죠. 좀 있는데 네. 그분들에게는 100만 원 정도는 그냥 200만 원이라니까. 200만 원 정도는 한 2만 원 정도 쓰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좀 국방위원장이시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지금 네. 3선인가 그러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런 거를 쉽게 받았나?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부적절하고 잘못된 발언을 하셨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식사 한 4명이 한 돈 100만 원 나오는데 야 그 100만 원짜리 선물 하나 준 거 갖고 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네. 네. 예, 우리 이제 돈 단위가 좀 다르다면 그렇죠. 그러나 그건 이제 본인의 생각이고 잘못됐지. 예, 이거 뭐 법이란 거는 본인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또 적용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요. 자,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 네, 그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법사위에서도 또 쟁점이 됐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못해서 증인 채택은 없이 현장 질의가 있었는데요. 요거 서로 소리를 많이 지르다가 40분 만에 파행이 됐습니다. 일단 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정치적인 외압이 가해진 것이다. 그 윗선이 법무부 장관 그리고 또 대통령이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7,800억 국민들의 돌아올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주는 이거는 복구 아닙니까?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검찰이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해명됐습니다. 내란숙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즉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여왕이나 된 것처럼 그때 검사 불러 수사받을 때 그럴 때 가만히 있다가 지금이 난리치는 것은 일부 정치 검찰이 정치 세력화하고 있다는 방증입니까? 네. 대체로 항소 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좀 더 높은 것 같긴 하고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만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이제 법무부가 혹은 뭐 대통령의 지시 아래 이렇게 검찰이 어쩔 수 없이 움직였다고 보는 시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 정청래 대표도 민주당 지도부가 항명 반란 이렇게 항소 취소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는 검사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프레임을 만들었고 보직 해임하고 징계하겠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사 징계법을 좀 폐지해가지고 항명 검사를 그냥 파면할 수 있는 그런 법안까지 입법을 하겠다 이런 김병기 식으로 원내대표.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이게 맞냐? 네. 그러니까 뭐 김기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내란숙의 뭐 구속 취소 됐을 때 그리고 김건희 씨 무혐의 줬을 때 니들 가만히 있었던 거 잘못됐어. 맞다니까요. 잘못됐어요. 잘못됐고요. 예. 그 비판받아 마땅하죠. 우리 정치 검찰이라고 검찰 개혁 한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막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대장동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알려지고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을 왜 이렇게 편을 들어요? 예? 이 사람들 처벌받으면 안 돼요? 더 강한 처벌받으면 안 되냐고요. 왜 이 사람들 편을 들어요? 이제 여기에서는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충분히 더 나왔거나 아니면 검찰 구형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더 이상 항소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뭐 이렇게 아마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더라도 네. 그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이거는 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작은 형량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은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법무부 차관이 나서서 검찰총장에게 통화하고 요청하고 이게 맞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리 네.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징역 7년 구형했는데 징역 4년 받고 징역 10년 구형했는데 징역 5년 받고 징역 5년 구형했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2명은 조금 더 받고 3명은 네. 좀 낮게 받았죠. 김만배 징역 12년 구형했는데 징역 8년 받고 음. 이렇게 형량이 낮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당연히 검찰로서는 항소를 해서 자신들의 구형량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 아니에요? 범죄자들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하고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게 검찰 역할 아니냐고요. 다만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이제 말씀 주시기로는 혹은 뭐 법무부에서도 그렇습니다만 1차 수사, 2차 수사가 좀 다른데 검찰이 1차 수사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수사를 좀 잘해서 그런 것들은 대체로 다 법원에서 인정이 됐는데 2차 수사가 너무 좀 목표를 가지고 좀 왜곡된 수사 이런 것들 무리한 수사를 많이 좀 해서 그 부분이 잘 인정이 좀 안 된 거였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원에서 판단을 좀 했다고 아마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 사법부 아니잖아요. 네. 정치적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검사를 뭐
해임하겠다, 징계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자,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는지. 아니 뭐 어제 이미 여기서 세게 붙었잖아요. 뭐 이 얘기를 또 뭐 다시 리바이벌 해야 알겠습니다. 되나? 가볍게만 그냥. 예, 근데 이제 터치해주시면. 저는 네. 뭐 웬만하면 그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고 그분들의 입장, 뭐 정파, 뭐 이런 것도 다 있으니까 다 그냥 감안해서 들어요. 그냥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관계가 맞지 않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좀 비약이 심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좀 지적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항소 포기. 그러니까 항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인가요? 할 필요가 없다인 건가요? 항소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냐?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 아니면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항소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인지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인지 만약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예.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했을 때 나오는 결과와 안 네. 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예측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아니면 그 나온 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처음에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뒤로 최근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항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소를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좀 설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항소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네. 제가 저만 납득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설명을 듣지를 못해서 항소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항소를 하지 말아야 되는 예, 이유. 예, 예. 인권 보호, 그간의 검찰의 그 인권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리한 수사 내지는 기계적인 항소 여기에 대해서 행정력 낭비 그리고 피의자들의 인권 뭐 이런 등등이 아마 좀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있었겠는데 그게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냐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뭐 직위원도 갑자기 인권 보호를 한다면서 구속의 날짜를 지금 평소에 날로 계산하는 거를 시간으로 계산했는데 네. 그렇다 치자. 근데 그게 왜 윤석열이야? 그런 거잖아요. 왜 여기 이거부터 왜 하는지가 이제 하필 의문이고 윤석열? 네. 이 사건은 또 이거 길어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5명 중에 유동규는 7년 구형했는데 8년 나왔고 네. 정영이 아니라 그 변호사 뭐지? 정민용. 정민영. 예. 정민영은 6년 구형, 5년 구형인데 6년 나왔나 그랬을 거야 아마. 예. 근데 김만배는 12년 구형했는데 8년 나오니까 3분의 2만 나왔고. 예. 정영학은 10년 구형했는데 5년 나왔으니까 2분의 1만 나왔고. 남욱은 7년 구형했는데 4년 나왔으니까 7분의 4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대검 예규에 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원이다 예를 들면은 구형보다 더 나왔다.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얘기하는 거가 좀 납득이 가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안 나오는데 절반밖에 안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3분의 2 절반밖에. 그러면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논리가 지금 제가 보기엔 하나도 맞는 게 없다. 근데 또 그런 그거예요. 얘기도 그러니까 있죠. 이거 그러니까 예. 정파적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예.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지. 정성호 장관님은 그냥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셨고 예. 그 차관이 항소하지 말라고 그 노 검찰총장에게 전화했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는 거지. 정성호 장관도 이미 본인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도어스태핑에서는 예. 저 그냥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판단해라. 정성호 장관은 죄가 없다고 아무런 정무적 아니요, 그냥 판단을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혹시 어디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아니 어디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전 중졸이에요. 중졸이에요? 고등학교 갑자기 왜 물으셨죠? 사직 터널 옆에 있는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예, 사직 터널 옆에 있는 예. 대신고등학교라고 예. 정성호 장관 프로필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대신고등학교예요. 대신고등학교 선후배. 지금 선배라고 감싸는 겁니까? 학연이라서 지금? 차관이 전화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정성호 장관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까?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던데? 죄가 없다고 아니, 법무부 아니고 패널 좀 그냥 바꿔주세요. 지금 뭘 이해관계 잘못했느냐. 충돌입니다. 법무부에서 어제 조상호 예. 조상호 비서관이랑 또 정책 예, 비서관인가? 보좌관이랑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는데 맞아요. 안 해놓고 검찰이 왜 잘못했네. 남 핑계 대고 자꾸 그렇죠. 이러느냐. 법무부 장관님은 잘못이 없고 검찰이 나쁜 제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욕을 엄청 했어요. 네. 노만석이니 뭐 정진영이니 정치 검찰들 정권이 바뀌어도 정치 검찰은 계속 검찰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그거 했을 때도 그렇게 뭐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 풀처럼 눈치 봐서 안 하더니 이번에도 하지 말라니까 그냥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면 되는데 또 눈치 보고 안 한 거잖아요. 그 인간들은 싹 도려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 정치 검찰들은. 근데 그거는 그거고 네.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논리가 뭐가 있느냐 지금. 하지 그 얘기를 말아야 하는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예, 거죠? 예, 하지 말. 할 필요가 없는데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으면 그거 가지고는 논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하는 게 맞아요. 이 풍지평파가 일어나서 지금 정무적 판단. 자, 대통령의 에이펙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성과가 좋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당대표가 지금 너무 무리한다라고 해서 지금 뭐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뭐 징계가 아니라 견제도 하고 그랬잖아요. 정성호 장관이 이렇게 이거 의견 제시해가지고 안 함으로 인해서 지금 에이펙은 다 사라졌어요. 이 개슴칠의 네. 언니라는 분이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써주셨습니다. 뭐요? 만원 슈퍼챗과 함께 써주셨기에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 만약에 항소했다가 네. 이 조작 수사로 다 무죄 나오면 어떻게 할래 니네 그때 가서. 뭔 소리예요? 뭔 소리야? 뭔 소리예요, 그게? 자, 항소했죠 검찰이. 근데 나중에 조작 수사가 다 드러났어. 예. 그래서 무죄 나와갖고 5명 다 풀려나. 자, 조작 어떡할래? 수사를 제가 한마디만 얘기하면은 네. 정성호 장관은 잘한 수사고 잘된 재판이라고 했고 그리고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우상호 정무수석은 SBS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 다 패가망신하기를 바란다. 이 네. 사람들 우리의 적이다. 그러니까 잘된 재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조작 수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잘된 수사인가요? 조작 수사인가요? 그러니까 김만배 그러니까 잘된 조작 수사. 잘된 조작 수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까지가 지금 조작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럼 김만배가 지금 억울하게 조작 기소돼 가지고 지금 유죄가 나온 건가요? 2차 수사팀이 약간 조작이 돼 있다.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그러면은 이재명을 엮으려고 강백신이 유동규를 구워 삶아서 네. 위증교사 위증모의 교사를 했다. 뭐 이것까지는 의혹이지만은 저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이 재판 자체가 수사와 재판 자체가 다 조작이냐고요. 김만배를 이게 기소를 한 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1차 수사 잘했어요. 2차는 조작 수사야. 근데 법원에서는 1차 수사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해 판단을 했어. 2차는 조작이니까 이거는 못 받아들여.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수사도 잘 됐다. 판단도 잘 됐다는 아니, 법원에서 그렇게 아니, 얘기했냐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냐고요. 그러니까 결과는 그래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해 충돌 방지가 전부 무죄가 났다. 네. 특경가법상 배임이 무죄가 났다. 이게 2차 수사팀에서 기소한 내용이다.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1차 수사팀에서 한 뭐 내용들은 다 유죄를 받았다라는 게 이제 지금 민주당의 설명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들 범죄자고 처벌 받은 거잖아요. 자, 판사가 그러니까 결정해요. 자, 그렇죠. 이거는 제가 이제 정파성을 떠나서 얘기를 좀 하면은 네. 1차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하고 2차 수사팀이 무리한 걸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1차 수사팀이 그 당시에 정권의 눈치를 봐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2차 수사팀은 반대 진영에서 있으니까 한번 털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세게 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조작이 있으면은 조작을 밝혀내면 되는 거예요. 더 세게 뭐 수사를 하고 뭐 법리적으로 그게 무죄가 나는 게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뭐 1차 수사팀, 2차 수사팀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겠으나 조작이 있으면은 밝혀내면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네. 말고 네. 말로만 하지 말고 저는 그래서 특검하면 됩니다. 네. 조작이 있으면은 아, 근데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네. 그럼 김만배도 그러면 무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의 논리에 따르면 이게 다 조작이니까 남욱도 지금 다 무죄가 나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성호 장관이나 우상호 정무수석이 한 얘기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안 맞아요. 논리가 안 맞아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정파성을 떠나서 네. 논리의 일관성과 팩트가 정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상한 주장들을 다 섞어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지금 사람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들이 좀 꼬이고 뭐 그런 것 예, 같다는 예.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우상호 힘들어? 아 사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되게 네. 심플하죠. 정성호 장관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노만석 그 총장 대행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제 이것인데 제가 봤을 때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3일째 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그 속내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냥 아니, 간단하죠. 간단해요? 네. 그 간단한 문제를 우리 못 풀고 있는데. 돌아왔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네. 여러 가지 영향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이랑 나중- 무관하다고 하니까요. 무관하다고 하면 다 무관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으면 법무부 차관이 네. 왜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항소 포기를 하라고 하겠어요. 이 사안 관련해서. 네. 그럼 뭐
뭐 김만배, 뭐 남욱 이런 사람들 형량 좀 낮게 받게 해주려고 그렇게 법무부 차관까지 나서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음모론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아니 왜 나서냐고 그러면은 왜 법무부 장관까지 왜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그러고 네. 검찰총장은 내가 용 빼는 재주가 있냐? 정진우 중앙지검장한테 고맙고 미안하다 이런 일을 왜 하겠냐고요? 검찰총장 그 대행도 문제는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남욱, 뭐 정영학 네. 이런 사람들 검찰이 항소 못하도록 하려고 법무부 장관, 차관, 뭐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다 움직여요. 이 사람들이 뭔데? 예? 그건 뭐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대통령이랑 무관하다니까요. 그 무관하면 왜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냐고. 아니, 근데 왜. 우상호 수석이 어제 이제 방송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냥 전달하면 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남욱, 뭐 김만배,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2022년도에 대통령 낙선되도록 한 사람인데 아주 패가망신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그럼 패가망신들 놔두면 되지. 왜 구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랑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항소했다 무죄 나올까봐 그런 이제 주장이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태에서 오지랖이 높네. 가장 열정을 많이 보이는 네. 페북 중독 한동훈 전 대표 전 아유. 법무부 장관이 네. 기회가 왔어요. 네, 지금 아까 너무 많이 올려서 우리가 다 그거 못 봤어요. 힘들어요. 근데 누구누구랑 싸웠어요? 추미애 네. 전 장관이죠. 지금 뭐 법사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죠. 지금은 이제 뭐 대표죠. 조국 혁신당에 그리고 홍준표 이분도 전 검사죠. 등과 계속해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볼게요. 그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은 가엾게도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보인다. 총 맞은 것처럼. 예. 이러면서 한동훈은 윤석열과 한때 동업자로 정치검찰로 조직을 쑥대밭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냐 뭐 이런 예. 얘기인가 보네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는 추미애는 5년 전 조국 사태 때보다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추미애 헛소리야 일상이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붙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랑은 뭐라고 했냐면 조국 대표가 내가 이제 교수티 안 내려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법 해석을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배임의 피해액을 어떻게 가져오느냐에 대한 건데 이거는 성남시가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이고 그 손해배상액을 자기들이 증대해서 요청할 거라고 했어. 네. 그러니까 이건 성남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국가에서 몰수할 일이 아니야. 라고 환수하는 그 돈에 대해서 이제 이건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남시가 해야 되는 거다는 게 이제 조국 예. 대표의 이야기. 그 한동훈 전 대표는 그 조국이 법을 말하는 것 교수 조국으로 알던 사람들은 헛웃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납니다. 라고 또 네. 독서를 퍼부었고요. 네. 그리고 뒤에 뭐 법조안 같은 거 쭉 해설을 또 해놓긴 했더라고요. 서로 이제 다른 해설을 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전 시장도 오랜만에 등판했습니다. 검사들이 저지경이 되고 검찰 조직이 해체되었는데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각자 도생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아무래도 윤석열, 한동훈 같은 검찰을 망친 정치 검사들의 탓이 아닌가 보여진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정권에 겁먹고 탈당에 도망간 탈영병 홍준표는 입 좀 다물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탈영병 홍준표 탈당했다 이거죠? 네. 네. 하여튼 뭐 홍준표, 조국, 뭐 추미애 여러 사람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페북까지 봤고요. 어떻게 요거는 적절한 참전이에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보수우파 진영에서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선 적절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부에서 국민의힘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잘못됐다,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보수 지지층에서 배신자 아니야? 당신은 왜 민주당보다 우리를 더 공격해?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통해서 민주당과 가장 잘 싸우는 사람 그런 누구냐? 이미지를 줘서 내년도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 지역 나오면은 본인이 좀 출마해서 당선되고 싶어하는 정치적 입지를 좀 다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계기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네. 하나는 법무부 장관 법률가로서 잘못된 법 지식을 동원해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을 좀 가르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 같다. 그런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정치적 과흥분 상태인 것 같아요. 한동훈 예. 그러니까 아드레날린 과다 분출. 약간 지금.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무슨 얘기냐면은 예.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재개되면은 비상계엄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엄청 까였잖아요. 네. 저도 엄청 깠잖아요. 그러니까 왜 음모론 같은 얘기하냐. 본인이 음모론하고 뭐 이렇게 좀 담을 쌓아다 보니까 잘 모르는 얘기를 하면은 헛발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정치적 의혹에 앞서고 그러면은 이제 막 이런 지르는 얘기가 나왔다가 욕도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정확히 자기 전공이에요. 그 한동훈 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한동훈이 검사할 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정권에 가리지 않고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권이든 다 옛날부터. 그런데 막상 검사들이 옛날부터 얘기한 겁니다. 근데 검사들이 그냥 기소를 해버릴 거다. 항소를 해버리면은 그쪽에서는 이제 정권에서 말을 못한다. 왜냐 개입하면은 이게 문제가 일파만파되니까 욕하고 그냥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데모로 인해서 이 구조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이런 거를 이제 말하고 싶어서 막 난리가 난 거지. 안달복달이 났고 그리고 뭐 장동혁 대표가 지금 삽질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도 있으니까 내가 더 잘 싸우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좀 과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페이스북에 글을 한꺼번에 읽기도 힘들게. 다른 좀. 의견도 또 있습니다. 여기 또 슈퍼챗을 보내주셔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2차 수사팀이랑 한동훈이랑 같은 한 통속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좀 과흥분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제가 그 다른 방송에서 네. 한동훈 대표가 일찍부터 이거를 알아서 이렇게 올려서 혹시 빨대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가 융단 폭격을 맞았고요. 누구한테요? 친한계로부터 이제 위드훈이로부터 아, 그리고 그래요? 한동훈 대표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허. 그걸 방송을 봤나 봐요. 그러더니 채널 A에 있는 그 법조 팀장이 올린 페이스북 글을 보고 제가 이거는 제가 많이 경험해 본 거기 때문에 한 거지 제가 무슨 빨대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나한테 친히 문자까지 보내셔서 예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거든요. 문자 주고받는 사이. 저는 뭐 정치인하고 문자 뭐 한두 명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세 명이지. 그렇습니다. 3명입니다.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한동훈 지금 전 대표 뭐라고 했냐면 나랑 추미애 뭐 조국 다 좋다 나랑 토론을 하자 이 사건을 가지고라고 이제 계속 토론을 요청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김어준 방송이라도 좋다 뭐 어디든 나는 나가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 방송에 좀 나오세요. 그렇게 나오라고 하는데 진짜. 제가 내일 만나니까 네. 장남한 여의도 가가지고 네. 좀 여러 가지 얘기 좀 내일 하시라고. 만나세요? 네. 한동훈 전 대표를? 네네. 아마 제가- 그 약속 취소될 겁니다 오늘. 아니? 만난다는 얘기했기 때문에. 내일 제가 저기 방송 땜빵 진행을 한번 하는데 네. 거기 출연하기로 또 해서- 거기 또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화가 났습니다. 저 지금. 제가 여기 짱르만 나가시라고 아니, 됐어요, 제가 됐어요. 얘기- 겁나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제가 진행하니까 나오신다고. 저희가 진행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진행자가 제가 문제, 정영진이 땜빵 문제. 진행하는데 내가 문제예요. 편파 진행 정영진이 문제였구만. 정영진 앵커님이 그럼 이 자리에 앉고 네. 제가 땜빵 진행하면 좋습니다. 나오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뭐 얘기가 스치듯 지나갔는데 지금 민주당 정권을 검찰이 호구로 알고 있다는 네. 좀 다소 거친 표현이 김병기 원내대표로부터 나왔죠? 네, 이 검사들의 반발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는 아마 보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 늘 이런 식이었고 사실은 그냥 별로 이번에도 힘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랬는데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되게 세게 발언을 했어요. 네. 이거 민주당 정권은 호구로 하나 보다고 이러면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톤이 딱 그 톤입니다, 진짜. 그 톤이죠. 네.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로 그러면 네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국정조사 청문회 뭐 특검까지 다 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검사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발언이 아니, 있었고요. 근데 네. 항소를 못하도록 법무부에서 얘기를 하고 민주당 지도부나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항소를 하면 안 됐다. 항소 안 한 거 잘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는 검사가 정치 검사고 이상한 검사지. 항소해가지고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검사를 처분을 하겠다, 징계를 하겠다라는 게 어느 생각에서 나온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 검사들이 약간 선택적이라는 것도 아니, 그거 맞다니까? 편향적이라는 거에 이제 불만이 좀 많은 것 아니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맞는데 그럼 일관된 민주당의 입장이라면 네. 김건희 때 무혐의 줬을 때 니들 가만히 있었지 이 용기 없는 나쁜 정치 검찰 욕했잖아요. 근데 이번 정권 차원에서 법무부에서 야
하지 마라고 했을 때 강하게 들이받은 사람은 용기 있는 검사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한테만 징계가 아니라 상장을 줘야죠. 그러니까 왜 민주당 정권만 잡으면 그렇게 들고 일어나고 왜 국민의힘 정권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냐? 그러니까 검찰이 네. 예, 장 소장님 뭐 말씀하신 거에도 뭐 일리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의문인 게 네. 이제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항명으로 볼 것이냐, 어디까지 친윤 검사 정치 검찰로 볼 것이냐. 제가 보기에 가장 심한 정치 검찰은 노만석이에요. 예, 노만석부터 잘라야 됩니다. 아, 이 노만석 뭐예요, 근데 진짜? 예, 말도 안 되는 지금 언론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검사 노만석과 인간 노만석 운운하면서 야 나도 힘들어 뭐 이런 얘기 이딴 얘기 하고 있는 거 이런 검찰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은 정치 검찰이 제일 문제면은 노만석부터 잘라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15개 지검장이 노만석 검찰총장한테 그러니까 설명을 요청을 했어요. 네. 뭐 이제 뭔 일이냐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어떻게 좀 된 자세히 거냐? 좀 해봐라. 네. 이거는 항명입니까 아닙니까? 이 15명은 이재명 정부에서 대부분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새로? 네. 이건 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검사장들 다 자를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지금 레토릭이 너무 강해서 누구까지 그러면 어디까지가 정치 검찰인 건지 이거에 의견을 낸 안미연 검사라고 있어요. 네. 예전에 우리도 한번 달았는데 윤석열 때 징계 먹은 사람인데 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있었다 이걸로 폭로해가지고 그때 수사팀 다 날아가고 그래서 의기로운 검사 참여연대가 의인상을 준 검사.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보안 수사권 얘기하다가 이제 서영교 의원이 어디서 그런 얘기 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그거 있었잖아요. 하이라이트. 네네네네. 그 안미영 검사도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치 검찰이고 징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다 징계한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치적 과학문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이걸로 좀 공궁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막 날리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저는 정치 검찰들 실제 문제라고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같은 정치 검찰이 문제라고 보는데 자 최상병 사건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최상병 사건이 네. 윤석열이 경로했는데 알아서 기어가지고 막 이제 임성근을 구했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거기에서도 분노했는데 제일 가장 분노한 거는 박정훈 대령을 갑자기 항명죄로 네. 잡아 넣어요. 예. 예. 지금 대한민국 이거 부정적으로 보는 검사를 항명죄로 다 잡아 넣을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해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사안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정무적으로 일파만파 키우는 거예요. 이거 다 징계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려면은 정확하게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야, 검사들 말만 해봐. 니들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는 윤석열 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금 우려가 지금 내가 크기 때문에 네. 그냥 현명하게 해야 된다. 이거를 막 이렇게 확전한다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로 지금 세월 다 보낼 겁니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정성호가 내가 이거는 잘못 판단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거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지금 이거 가지고 끝까지 싸우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지 윤석열이 보여줬잖아요. 네. 좀 정신 좀 차려라 진짜. 요거 네. 쇼츠로 만들어서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아, 그거는 우리 편집하는 PD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무 껴들지 네. 마시고요. 하여튼 지금 검찰의 뭐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이 이제 채팅창에도 계신데 그걸 아마 이 두 분께서 부정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검찰의 잘못된 수사 혹은 뭐 이번 그 대장동 사건에서도 뭐 남욱 변호사한테 뭐 무슨 얘기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뭐 잘 됐다고 하는 분들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 항소 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느냐 아니면 그렇게 했다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좀 듣고 싶다는 게 우리 김진일 평론가님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네. 자, 요 부분은 요 정도 정리하고 좀 넘어갈까요? 네. 이제 어제 국무회의로 가볼까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네. 등판해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센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공직자의 불법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해라 네. 라고 얘기했는데요. 요거 듣고 오겠습니다. 내란에 관한 문제는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이제 관여 정도에 따라서 이제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뭐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특검에서 당연히 이제 수사는 하고 있겠습니다만 특검이 뭐 연관된 연루된 수많은 공직자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또 법적 처벌 외에 뭐 행정적으로 이렇게 좀 불이익을 줄 만한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정부가 각 부처 다 조사해 갖고 이 사람들 이제 걸러내겠다 혹은 뭐 승진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을 해서 49개 중앙행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설 연휴 전 인사 조치까지 다 마치겠다는 건데 사실 여기는 이제 뭐 갑자기 뜬금없이 여가부에서 막 계엄에 가담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핵심 기관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뭐 검찰, 경찰 뭐 이런데. 네, 합참이랑 검찰, 경찰, 총리실, 그다음에 법무부, 기재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소방청, 해경 여기가 사실은 주요 집중 타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본다고 하고 이제 계엄을 기점으로 6개월 전 그리고 4개월 후까지 10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다. 최근에 이제 군 인사를 할 때 승진 핫삼 찾아봤더니 전부 다 계엄에 연관이 되어 있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네. 조금 세게 칼을 뽑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예. 이제 조직의 안정성, 국가의 뭐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 얼마 전에 보도 나온 건데 합참의 별 장군 30명 뭐 떼게 한다, 뭐 인사 조치한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30명 내란 혐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인사 조치하고 전역시키고 그러면 과연 군대 기강이라든지 군대 작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괜찮을까? 시스템이 괜찮을까? 이런 형식으로 나타날 거거든요. 외교부에서도 막 외교 대사관에 뭐 각국 정부에다가 뭐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관련해서 옹호하는 공문 보냈던 사람들 그러면 그 말단 인턴까지 다 처벌할 거예요. 이거 동조했다고. 네. 그런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거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가 아니라 내편 존중 TF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불가피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방식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최선의 방식이냐.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할 수 있는 건 진짜 굵직굵직한 사건. 네. 이를테면 황교안 뭐 내란 선동하는 이런 사람들 체포한다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특검이 이제 하겠지만. 특검이 하겠지만은 사실 모르거든요. 이렇게 그 부처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경찰 같은 경우에는 뭐 100일 경비단 이런 게 윤석열 관저 지켰는데 그러면 이 100일 경비단이 내란에 협조한 거냐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상부 지시를 들었을 뿐인데. 예, 상부 지시 예를 들면 그리고 네. 그 빠지는 것도 순서가 있었어요. 네. 이제 뭐 처음에는 윤석열 말 듣다가 빠졌는데 그러면 어느 때 빠진 것까지는 내란을 동조를 안 한 거고 막 이런 것들이 그 부처 내에서도 이견도 있고 곧 승진철인데 쟤는 내란 동조 세력인데 왜 쟤는 승진해? 막 이런 것들이 막 이견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 정리를 해줄 필요 있겠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가장 우려되는 거는 뭐 내 편 속가내기는 솔직히 정권이 마음 먹으면은 이런 거 안 해도 속가낼 수 다 있습니다. 뭐 이걸로 속가낸다라고 보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물 먹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물 먹일 수 승진해서 있으니까.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예, 거니까. 예, 뭐 자르는 거는 어려워도 예를 예, 들면은 예.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10개월 동안에 핸드폰도 이미 제출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 6개월 전 그리고 비상계엄 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사용한 휴대전화 내역을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제출해서 그걸 본다는 거죠? 예, 이거는 조금 위험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미 제출이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제출해. 그런데 제출 안 하면은 너 대기 발령 이렇게 한다는 거라서 그럼 이걸로 이게 이미 제출이 맞나? 대기 발령 안 받으려면은 다 하고 뭐 이미 휴대폰 바꿀 사람은 다 바꿨을 테고 그랬는데 이거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좀 커서 이 부분은 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네. 이거를 그러면은 공무원들 수만 명 거를 다 포렌식을 하나요? 저는 조금 이거는 뭐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갈지 모르겠는데 네. 그 부분은 좀 위험하다. 제가 명확하게 보기에는. 밝히려면 사실 뭐 현대 사회에서 휴대폰만한 게 없긴 하잖아요. 근데 휴대폰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꼭 이거 관련되지 않은 뭐 본인의 또 내밀한 뭐가 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공무원인데 제가 태무에 이렇게
쇼핑한 거 이런 내역까지 다 나라에서 일과 시간에 알아야- 그것도 아, 진짜. 한참 일할 밥 시기에 먹고 잠깐 쉬는 시간에 하는 거였습니다. 세부에서 그만 국민을 사세요. 국민을 위한 일에 지금 점심 시간이 어디 있고 휴식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기관장 막 씹는 막 그러면 문자 엄청 보냈는데. 아니 저는 이제 문제라고 보는 게 네.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라는 그럴 거예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장 사실 현실적인 방법이죠. 뭘 제보센터? 하려고 제보센터. 한다 하면 투서를 막 넣을 수 제보센터, 있게. 제보창구 그리고 각 기관별 TF 최소 10명으로 구성한단 말이에요. 예. 이 10명 어떻게 구성하겠냐고. 근데 지난 저승사자 정권에 같았어, 주요한 지금. 일을 했던 잘 나갔던 사람들은 다 배제하고 음. 그냥 우리 편으로 생각되는 사람들 위주로 딱 TF 구성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제보 받았다 그러고 그냥 막무가내로 와서 조사한다라고 하고 감찰한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게 마녀 사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지난 정권에서 주요 업무 맡았던 사람들을 쳐내기 위한 작업으로 이것이 변질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참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익숙했던 이름으로 따지면 뭐 적폐청산 뭐 이런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겠군요. 그죠? 네. 네. 요거는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의지,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진행은 될 것 같은데 과연 그 진행 과정 중에 부작용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두 분이 좀 걱정하시는 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고요. 네. 다음 뉴스 가볼까요? 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조태용 전 원장은 그 계엄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나는 몰랐고 누구 말도 믿을 수 없고 계속 부인을 했었어요. 일단 구속이 됐습니다. 네. 조사가 계속 될 걸로 보이고 저희 최대 관심사였던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봐주려고 하는 건 아니네요, 그럼. 네.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긴 알겠으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엄이 잘못됐는지 불법성 인식이 있었느냐라는 걸 처음에 법원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이 사람은 그 불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를 보완하기 위해서 특검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다. 근데 그 중에 안가에 가는 그 장면도 있었는데. 네. 그 우리가 계엄 직후에 안가 회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박성재 전 장관이 뭔가 문건을 들고 갔는데 그게 아마 이제 계엄의 합법성, 정당성을 정리해서 누군가의 지시해서 정리해가지고 가져간 거다라고 네. 특검은 보고 있고요. 플러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계엄 정당화라는 빨간 파일을 들고 안가에 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거회동을 당초에 뭐 송년회 때 모임이었다, 서로 안부 건강을 묻는 모임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괴망측한 해명을 했잖아요. 네. 그런 해명을 한 이유는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과 논의들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밝혀내는 건 특검이 할 역할이었는데 특검이 어느 정도 좀 증거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네. 요 감사원장 퇴임식 뉴스가 아주 흥미롭던데. 제가 진짜 유병호 씨에 대한 관심이 원래 또 지대했었는데 네. 그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때 정말 많은 감사를 했잖아요. 검찰이 거의 움직이지 못할 때 감사원이 선제적으로 기관 감사들을 나서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검찰에게 넘기는. 예를 들면은 뭐 통계 조작도 그렇게 네네. 했었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도 그랬고 북한 어민 북송 사건 이것들이 실제로 법원까지 다 갔어요. 근데 이제 감사원장이 있었으나 사실상 실세는 유병호 돌격대장. 유병호 사무총장 네. 후 감사위원인데 그 최재 감사원장이 이분도 이제 감사원에서 큰 사람인데 최재 감사원장이 이 질고의 역사를 다 이고지고 이제 퇴임을 했습니다. 네. 그 중간에 탄핵도 한번 당했었고 그랬었는데 퇴임식에서 아주 비공개 퇴임식에서 네. 이제 그 최재 원장이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저렇게 가는데 유병호 감사위원이 저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뒤통수에 갖다 대고 얘기하고 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틀었다고 합니다. 신신혜 씨 노래. 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그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이 네. 됐다. 참, 진짜 유병호 위원도 참 진짜 저는 이거 대단한 진짜,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정통파 또라이로 봐요. 유병호를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정통파 또라이고 이거 타이거파도 있어요. 여기에 지금 맞아. 감사원에. 타이거. 네네네. 타이거가 무슨 뭐 하여간 5글자를 떼가지고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유병호의 호자를 붙여가지고 타이거파라고 한 거거든요. 순도 100%짜리다 여기는. 조폭이냐? 무슨 무슨 와 이게 무슨 조직의 민간 아니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공조직에 무슨 누구파를 만드는 게 말이 되며 저는 이게 뭐 이게 윤석열을 따르고 안 따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역대 감사원에 있었던 사람 중에 이 정도 또라이고 이 정도로 감사원에 망친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이게 한번 들어보기 시작하면은 진짜 뭐 몇 시간이 걸릴 정도로 또라이 짓을 많이 했어요. 유병호 이 사람은. 소송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니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니까 대통령께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어저께 이제 폐지해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의견은 그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까? 허위사실 명예훼손입니까?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적어주시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진짜 특이한 사람이었는데. 진짜 특이해. 네. 네. 여전히 특이하게 있다. 이분. 네. 근데 참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는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습니다만 물론 이제 다른 방송들은 성격이 좀 명확한 경우에는 굉장히 그 칭찬하고 응원하는 슈퍼챗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는 오늘 슈퍼챗들이 꽤 많이 쏟아졌는데 죄다 욕이야. 욕하려고. 두 사람 네, 욕, 너무 역대급 정프로 스트레스고 욕. 진짜 네. 여기 멍청이 그러니까 좀 공부 좀 하고 나오라는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똥멍청. 아니, 네, 다 우리 모두 다요. 다 네. 전체에 욕이 많은데 슈퍼챗은 그래도 많이 들어와요? 슈퍼챗으로 이렇게 욕을 해주신다는 건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신 건 아닌가 하는 그 감사함이 그러면 있습니다. 건진이 김건희의 네. 정신병도 치료해 줬는데 네. 저희도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 네. 이거 슈퍼챗으로 좀 보상을 해주십시오. 아니, 저는 오히려 이제 시청자들의 정신을 좀 보상해야 된다고 느끼는 게 피해를 우리 시청자들이 월, 화, 수 이 사건을 보는데 거의 이쪽에서 이쪽까지 스펙트럼의 이야기를 네. 동시에 다 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매일매일 혼돈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근데 뭐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뭐 저보고 공부하라고 하시고 저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사안을 정말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냥 제가 합리적으로 보는 거는 이 일이 그러니까 정파성을 떼고 저는 보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뭐 이재명이 연루가 됐네 아니네 하고 그런 거 다 떼고 이게 딱 벌어졌어요. 윤석열 정부 때 많이 벌어졌어. 이거 요거 안 하나요 이거? 저는 그냥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있으면 인정을 하면 되는 거야. 죄송하다. 죄송한데 최민희 의원 소환해서 미안한데 최민희 의원이 그냥 본인이 사과하고 인정하고 되면 될 거를 갑자기 면역 T세포 얘기하고 뭐 양자역학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일파만파 키웠다가 사과하니까 사실상 정리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안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막 무슨 뭐 이재명을 탄핵해야 된다 장동혁 뭐 이런 얘기는 택도 없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키우는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논리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지금 민주당에 나와서 지금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무적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도 지금 정리를 해줘야 되는 수순인데 이거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매우 위험해진다. 네. 윤석열이 그래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민주당 제가. 걱정해 네. 주시는 건데 그죠? 저는 걱정 안 하고 좀 비판을 하겠는데 그냥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네. 법무부 차관이 네. 검찰총장에게 전화로 네. 항소하지 마라고 통보한 게 이게 맞아요? 이게 법상 이게 하게 되어 있냐고요. 그러니까 전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법과 규정과 시스템 네. 그거를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법무부 장관은 정성호 장관은 죄가 없습니까? 법무장관 얘기 안 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해요? 근데 핵심은 법무부 차관이 그랬어요. 대신고등학교 나온 법무부 장관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에게 전화한 것이 이게 잘 된 거냐 그것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댓글 네. 다시는 분들한테. 공부하고 근데, 오라고 하니까 공부하고 네. 옵시다. 핵심은 하여튼 더 공부해? 어떻게? 확실히 한쪽으로 얘기하는 거를 아마 더 마음이 편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거라니까요. 한쪽으로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장어 드세요, 빨리. 뭘 모르는? 장어 먹고 공부 더 하자. 공부를 그냥 더 해요. 뭐 인정하자. 그래 네, 장어 먹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네. 네. 자, 또 오마카세, 우리카세죠? 예, 우리카세 바다 장어가 왔습니다. 장문환 여의도의 베스트 상품 우리카세 바다 장어, 국내 청정바다 통영산 100% 바다 장어고요. 산지에서 직접
직송을 해드리는, 그리고 이건 이제 초벌을 해서 진공 포장으로 깔끔하게 배송이 되기 때문에 에어프라이어 혹은 뭐 후라이팬에 한 5분만 딱 조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이제 데리야끼 소스, 매운 소스도 함께 가니까 취향에 맞게 골라 드시면 되고요. 5만 원 이상 시 무료 배송으로 편안하게 댁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70-4866-2789로 전화 주문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워낙 뭐 바다장어는 이제 많이 사드셔 봤기 때문에 드신 분들이 또 아마 주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요. 단짠 짭조르르. 진짜 맛있어요. 밥반찬으로 아주 끝내줍니다. 네. 아유, 꼬리 부분이 또 이렇게 저한테 왔네요. 고맙습니다. 처먹는 건 잘 처먹는다면 이런 얘기하는데. 할 줄 아는 게 처먹는 거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너무 뭐 죄송스럽다. 아유. 그냥 죄송합니다. 저도 어제 40분 동안 이제 그 욕 댓글 중에 제일 많은 게 그러니까 물건 그만 팔고 공부 좀 해. 그만 좀 팔어. 그냥 뭐. 아 여러분 출연료가 더 어디서 나와요? 이제 시청자들이 주시는 거예요. 맛은 있네 근데. 네, 맛은 있어요. 근데 확실히. 욕 먹는 것과 또 별개로 맛은 있어서 욕도 먹고 장어도 먹고 맛있네. 아, 여러분. 저 다음에 저 봉지욱 기자 좀 불러주세요. 좀 봉지욱 기자 부르라고 많이 얘기 나오는데. 봉지욱 기자가 어제 다음 주에 또 한번- 우리 욕했던데. 네. 다음 주에 한번 좀 나와서 같이 한번 얘기 좀 해요. 그러면. 열심히 보나 봐요 우리 거를. 우리 거를? 왜? 네. 그럼 어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한번 나오라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갈게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네, 우리 두 분을 더 이상 보내드리고 이어서 저희가 천준호 의원 모시고 이분이 이제 민주당 오세훈 시장 실패 정상화 TF 단장입니다. 그래서 천준호 의원님과 함께 서울시정의 문제점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뭘 잘못했는지 뭘 잘못하려 하는지 그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